네,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고, 또 이제 제가 원래 한 이 시즌, 이 시기가 되면 피겨에 좀 현타가 옵니다. 피겨에 현타가 와서 이제, 좀 쉬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생각이 나서 종합선수권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오늘은 김지유를 다루려고 했어요. 김지유를 다루려고 했는데, 김지유를 다루려면 선행되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고 하려고 하면 어, 너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당장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다가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김지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신지아 편을 먼저 다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지아 편을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제대로 안 봤던 유스 선발전도 다시 봤고, 예. 근데 랭킹전은 다시 안 봤어요. 귀찮아서, 솔직히. 그러고 종합손수권을 보면서 직캠 영상 위주로 신지아의 그 2일차, 3일차, 4일차 연습 영상도 보고, 쇼트 프리의 영상도 보고, 각 점프들의 스탯을 다 뽑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좀 소름 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먼저 제가 왜 소름 끼쳤냐는 종합선수권 영상 리뷰 내용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신지아가 왜 한국 여신의 에이스인가, 요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자, 처음에 제가 맨 처음 신지아가 한국 여신의 에이스라고 제가 언제 생각했느냐. 네. 22년 7월이에요. 22년 7월. 그러니까 23년 1월에 종합선수권 우승하고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했던 생각이 아니라 22년 7월에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저는 이미 신지아가 국내 에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때는 왜 밝히지 않았느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탈까봐. 예. 부정탈까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블로그에서만 영상을 만들 때, 한때 뭐 글을 적을 때 뭐 현재 한국의 에이스는 이문수다. 갑자기 이문수가 와르르르르. 유영이다. 와르르르르. 이혜인이다. 와르르르르.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때에 이제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 같다라고 느꼈지만 말을 안 했어요. 부정탈까봐. 음, 제 징크스가 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이 당시 영상은 제가 유튜브 공개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 22년 7월 주니어 선발전에는 신지아를 포함해서 김채원도 출전했고, 윤하선 출전했고, 당시 트리플 악셀 랜딩했다고 하던 김유재도 출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리뷰 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신지아가 1등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였어요. 신지아 미만 잡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제가. 다른 여자 싱글 스케이터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표현을 썼어요. 이 주니어 선발전을 다룰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주니어 선발전이 아니라 2년 전 주니어 선발전 때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째, 그 당시 김유재는 제 리스트에도 못 오는 선수고, 지금도 그렇지만. 김유성, 김유재는 제 리스트에 못 올라오는 선수예요. 지금도. 그리고 김채연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피지컬이 안 좋아요. 피겨는 누가 뭐래도 결국은 스포츠예요. 결국은.
그리고 선수들 간의 순위를 가르는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 결국 점수를 결정짓는 건 점프인데 이 점프는 결국 스포츠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피지컬이 안 돼요, 김채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채연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와가지고 신지아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이후에 이거 22년 주니어 그랑프리를 다룰 때도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2년 이제 뭐 12월이나 11월인가요? 그때쯤에 랭킹전을 하잖아요. 그 랭킹전, 그 다음에 23년 1월에 하는 종합선수권. 요때 신지아나 김채연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한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신지아뿐만 아니라 김채연까지 언급해서 이 둘이 1, 2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 시점만 해도 신지아 김채연이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시니어에 있던 김예림, 이혜인, 유영 이런 애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막 헤매고 있던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지아를 이 시점부터 한국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주니어 그랑프리 때까지 제가 신지아의 점프 문제점에 있어서 계속 언급했어요. 룹의 축이 기우는 거, 그 다음에 러츠 엣지 관련된 거부터 해가지고 악셀 착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23년 주니어 월드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물론 완벽하게 해결됐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고쳐 나갔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더 신이 나서 더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인 첫 번째 이유는 점프, 문제점, 가짓수가 적다입니다. 문제점의 가짓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가 아니라 문제점의 종류가 적어요. 이혜인이나 뭐 이런 뭐 김예림이나 유영 같은 경우에는 신지아보다 문제점의 개수 자체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신지아보다 점프에 문제점이 적은 선수가 없느냐? 있죠. 저는 김채연을 꼽고 싶거든요. 사실 가짓수로만 따지면 김채연이 문제점이 더 적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김채연은 에이스가 아니냐? 피지컬이 너무 딸려요. 신지아보다. 둘의 피지컬 차이가 꽤 차이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인 그 이유 두 번째가 네, 이거죠. 심각성이 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혜인도 그렇고 신지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러츠 플립이 둘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혜인은요, 좀 심각해요, 이게. 심각성이 좀 있어요. 러츠 플립이 둘 다. 제 기준에선. 근데 신지아 쪽은 심각성이 덜합니다. 이혜인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피지컬이죠. 네, 피지컬. 이거예요. 자, 쇼트는 그렇다 쳐. 쇼트는 그렇다 쳐. 4분을 끌고 가면서 7번의 점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피지컬, 총합적인 피지컬이 신지아가 최고입니다. 현재 한국 여자 싱글 현역 여신 중에. 트리플 악셀을 뛰고 있는 김유재, 김유성이 아니에요. 신지아가 최고라고. 현재 시점에서. 단순하게 점프만을 놓고 본다면 간단하게 말해서요. 후반부 점프에서 0.6초 이상의 채공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여싱이죠. 현재 한국에서. 자, 이게 신지아의 점프 구성을 보면 잘 보세요. 자, 더블 악셀, 트리플 룹, 트리플 살코 1, 2, 3번 점프가 쉬운 점프죠. 네 번째 점프가 트리플 플립이 붙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트리플 트리플이고 여섯 번째가 또 트리플의 좀 쉬운 점프 시퀀스 처리고 일곱 번째가 트리플 러치예요. 자, 그러면 이 신지아의 이 구성은 그러니까 5, 6, 7번째 점프 요 세 가지 점프에서 후반부 보너스 점수를 최대한 높은 기초점이 높은 러츠와 플립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그리고 요것이 후반부로 안 가는 이유는 이게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만들기 위한 용도잖아요. 이해되셨어? 이거에서 만약에 트리플 플립이 실패해서 이걸 못 붙이면 이게 욜로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서의 안전책인 거지. 요거까지 여기 다 오면야 더 좋겠지만 최소한의 플랜 B를 생각한 구성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신지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연아처럼 맨 앞에 점프에 트리플 트리플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활주 가속을 통해서 높이와 비거리를 보여주는 임팩트형, 즉 스케일형 점퍼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지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연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신지아가 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점프에서 채공 시간이 얼마까지 측정되느냐면 0.58에서 0.61까지 측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 자, 그럼 최대 0.6일이 조금 안 되니까 0.6초라고 잡자고요. 자, 후반부 점프에서 0.6초가 나온다. 그런데 이 점프 동작에서 신지아의 동작이 전력을 다해서 뛰는 풀파워 점프의 형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신지아가 점프 메타를 바꿔서 김연아처럼 이게 여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 트리플러츠 트리플 토가 여기에 와서 여기 더블 악셀 있는 위치로 와가지고 김연아처럼 활주 가속에서 전력으로 뛰는 그런 자세로서 뛴다면 채공 시간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 경험적 측면에서 0.63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0.63초가. 아,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게 김연아하고 또 직접적으로 비교가 그런 게 김연아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0.6초가 넘는 점프나 0.6초 근처의 점프를 한 3개를 뛰고 후반부 러처를 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후반부 러처가 0.61에서 63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선수들보다도 더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신지아는 앞에 점프에서는 그다지 힘을 안 뺐죠. 힘을 안 빼고 와서 뛴 0.6초고 그러니까 신지아의 피지컬을 김연아하고 숫자로 1대1로 대응시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한국 여자 싱글들의 수치를 놓고 본다면 그리고 회전 속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신지아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 속도가 신지아가 김연아보다 빠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대 탑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대의 탑4급, 탑5급 여싱 중에서 신지아보다 회전 속도가 빠른 선수가 없어요. 김유재, 김유성 같은 외계인은 빼고. 걔네들은 회전 속도에 한해서는 거의 외계인 수준이니까 빼고. 예.
그냥 트리플에서 신지아보다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선수도 없어요. 국대 탑4, 탑5에서 없어. 다 신지아보다 느려요. 회전 속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채공 시간은 신지아가 더 좋아. 이해됐죠? 그러면 신지아가 다른 뭐 김예림, 이혜인, 유영보다 총합적인 피지컬이 좋다는 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지?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신지아가 한국 여자 싱글 에이스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말하는 점프의 문제점이란 거는 점프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끔 하는 요인들을 말한다고 했죠. 문제점의 가지수가 적다는 건 뭡니까? 실패할 요인의 퍼센테이지도 낮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죠? 점프 컨시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점프 컨시가 괜찮고 피지컬도 좋고 거기다가 연기력도 좋아요. 사실 현재 국대 여신 중에서 신지아 정도의 연기력을 지닌 스케이터는 굳이 비교하려면 이혜인 정도인데 이혜인은 나머지에서 밀리거든요. 신지아한테. 자, 여기서 이 얘기 할게요. 자, 저는 피겨를 해본 적이 없는 방구석 블로거일 뿐이에요. 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제가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 진짜 이거를 꼽고 싶어요. 피지컬. 제가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둘만을 비교하던 시절에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너무나도 당연히 피지컬이 좋은 애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컬이 김연아나 아사다마오급이 아닌 스케이터들을 가지고 비교질을 하다 보니 이 피지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의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신지아가 점프가 좋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제가 피지컬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출했을 때 신지아가 트리플 러츠나 트리플 플립을 정말 전력으로 뛰면 0.63초 이상의 채공 시간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수치적으로 제공할 때 그럼 다른 선수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혜인이 아마 0.61초까지는 가능할 거로 좀 보거든요. 근데 0.63초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서 0.6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럼 제가 아까 0.63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럼 왜 0.63초짜리 점프를 안 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럼 그 부분은 뭐냐면 간단해요. 제가 신지아가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김연아보다 빨라요. 김연아보다. 근데 김연아는 신지아보다 느린 회전 속도일 때도 0.61초에서 0.63초로 후반부 러츠를 회전을 채웠어. 그런데 0.63초를 뛰고 회전 속도가 김연아보다 빨라?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제가 그동안 그 신지아의 점프 문제점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진행 방향인데 예? 점프 동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이렇게 6시 방향을 넘어가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신지아는 0.63초짜리 러츠를 뛸 수 있어도 뛰면 안 돼요. 신지아가 0.63초짜리 러츠를 뛰게 되면 착지 라인이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요? 지금 신지아가 0.6초 정도를 뛰고 토착지를 하면 거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지아는 지금 회전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뛸 수도 없잖아. 점프를.
그러니까 0.6초 선까지 마지노선을 삼고 토착지를 하면 이 착지가 딱 알맞게 나오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신지아가 쿼드로츠를 뛸 수 있을 만큼의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는 또 안 되거든.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신지아가 러츠나 플립을 진짜 풀파워 자세 모드로 뛴다라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신지아의 이 메커니즘상 안 맞아요.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요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토착지 날착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대충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신지아가 주니어 그랑프리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에 힘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도 채공 시간이 잘 나온다. 예, 잘 나온다. 그래서 이 6시 방향을 넘어가서 착지될 위험성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니어 그랑프리 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프들이 힘이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점프는 두 번의 주니어 그랑프리가 모두 Q가 떴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점프가 토가 내려왔어요. 살짝 슬그머니. 힘이 빠졌을 게 분명한 일곱 번째 점프가 오히려 토 끝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프도 힘이 떨어지니까 날착지가 맞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도 힘을 많이 주니까 토착지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 영상 때 그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거를 안 적었는데 굳이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 해결하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점프가 모두 오른쪽 다리로 뛰는 러츠와 플립이 포함된 점프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점프 구성이. 플립, 러츠, 플립, 러츠. 이거를 네 번 연속 뛰게 되면 그만큼 오른쪽 다리에 체력이 빨리 빠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예년처럼 뛴다. 이게 1번 해결안이고 두 번째 해결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는 토착지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프는 날착지한다. 이게 제가 두 번째 해결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어, 정답을 안 내렸잖아요. 결론을. 예? 결론을 안 내렸어요. 그죠? 왜? 요 부분은 2번 해결안을 하게 되면 토착지와 날착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위험성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토착지 날착지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헌데 제가 이 유스 선발전을 봤었거든요. 제가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는 못 하는데 여기 직캠 영상이에요. 이건 히우이 채널의 영상인데 저는 이미 봤고 스탯을 측정을 했어요. 물론 이 영상을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상황에는 쓰지는 않지만 측정을 해봤을 때 이 유스 선발전 때는 실제 시합에서 이 점프하고 이 점프가 생각보다 채공 시간이 안 나왔어요. 한 0.58초 이하였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일곱 번째 점프에서 힘이 빠지니까 예전처럼 힘을 적당히 주고 뛰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보고 워밍업 영상, 연습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들이 채공 시간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쩔 때는 0.57초, 어쩔 때는 0.6초, 0.58초, 0.56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황당하죠. 즉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 점프들이 시합배에서 뛰었던 것들은 0.58초 이하들이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용으로 힘을 빼고 뛰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넘어갔었어요. 자세히 안 봤으니까. 그리고 또는 그것도 아니라면
뭐 국내에 들어와서 치렀던 영상이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그래서 뭔가 뭐 컨디션이 좀 하락했다거나 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부상이 있었거나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데 연습이나 워밍업, 뭐 런스로우 같은 경우 보면 0.6초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스 선발전 때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신지아가. 그냥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랭킹전을 안 봤습니다. 지금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 종합선수권으로 오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특이한 일이. 제가 이 쇼트와 프리를 직캠 영상을 다 봤고요. 예. 여기 신지아 있죠? 이건 대회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런스로우 영상입니다. 이걸 다 봤는데 대회 4일차쯤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데이4라고 돼 있죠. 이거 4일차 영상인데 이 4일차 프리 런스로우부터는 명확하게 일치해요. 이 대회하고. 뭐가 일치하느냐? 놀랍게도 이 2번 해결안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토착지와 날착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시했던 큰 두께 봤을 때 두 가지 방안이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제시했던 이 방법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점프 채공 시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 점프는 아무래도 요것보단 떨어졌죠. 그래서 수치가 안 좋았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 쇼트에서의 러츠는 회전 부족이에요. 근데 테크니컬이 안 잡았고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잘 안 잡더라고. 그러니까 뭐 신지아가 뭐 특별하게 뭐 메리트를 봤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쇼트부터 프리까지 잘 보면 이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이렇게 채공 시간이 잘 나온 점프가 있어요. 이건 0.58초 되고 이건 0.6초 정도거든요. 이 점프는 토착지와 날착지 중간쯤 하고요. 이거는 토착지에 좀 가깝게 했고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요 트리플토 신지아가 연결 트리플토가 점프 높이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거의 날착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프들도 날착지에 거의 가까워요. 이해되셨나? 이 말의 뜻이? 와, 나는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거짓말같이 될 줄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다만 제가 이게 직캠 영상이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는 KBS 영상을 쓰잖아요. 만약에 이 KBS 영상을 쓰면 30프레임 영상이라서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날착지인지 토착지인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직캠 60프레임 영상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에이스가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가 만든 이런 영상 보고 토착지 날착지를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 헌데 거짓말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거짓말같이. 황당했어요 정말. 그럼 대략 이 연기를 한번 좀 보면서 가볼까요 이제? 가볍게 정리하면서. 직캠 영상을 쓰면 안 되지. 아씨 진짜 직캠 영상 써버리고 싶다. 성질 같으면은. 자, 자. 이게 이제 쇼트의 첫 번째 플립 토롭입니다. 네. 네. 이 점프 채공 시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악셀인데 네. 이 악셀에서 여전히 회전축이 이쪽으로 틀어지는 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착지할 때 과거에는 이 다리가 그대로 떨어졌죠. 이게 살짝 뒤로 빼는 진짜 쥐꼬리만큼 뒤로 빼는 게 있는데 얘도 여전히 살짝 이내 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확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크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막 이렇게 꾸물꾸물한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러츠인데 네. 잘 보면 네. 아웃 엣지 상태에서 토픽이 됐습니다. 네.
지금 토픽 되고 나서 한 프레임 넘어갔잖아요. 제가 이렇게 30 잠깐만요. 이게 지금 토픽이 됐거든요. 자, 토픽이에요. 지금 한 프레임 더 넘겼거든요. 30프레임 영상에서 한 프레임 더 넘겼으니까 60프레임 영상 기준에선 2프레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웃엣지예요. 그리고 잘 보면 과거의 신지아가 러츠 아웃엣지를 못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릎이 자꾸 몸의 중심 쪽으로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보다는 좀 더 열렸어요. 과거보단. 그래서 과거보다는 아웃엣지 만드는 게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아주 정석적인 러츠다 라고는 아직 내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신지아 이제 올림픽까지 2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엣지 교정 못해요. 더 심각하고 진지한 교정을 하면 안 돼요.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지아가 컨시가 무너질 수 있을 법한 점프 수정을 하는 게 너무 겁이 나요. 뭐 내가 코치도 아니고 선수 부모도 아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뭐 이런 점프도 있는데 이거 이제 느린 화면을 좀 보면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플립이죠. 여기서 보면 네, 이 톱끝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네, 내려와요.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과거 김연아 시절만큼의 토착지는 아니에요. 이해됐었어? 그러니까 이게 앞에 플립이 한 0.58초 되거든요. 이런 점프를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날착지라기엔 그런데 토착지라고 하기도 그런 애매하게 착지를 하더라고. 이게 거의 일정해요. 쇼트 프리를 살펴보면. 이게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악셀인데, 뭐 악셀 같은 경우야 뭐 회전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회전이 여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6시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는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악셀에서 예전보다 힘을 좀 뺀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건 러츠예요. 이 러츠는 회전이 모자랐다고 얘기했죠. 이미 떠오를 때부터 어떻습니까? 축이 지금 기울잖아요. 이쪽으로. 예. 예, 기울어 버리고 회전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날로 내려왔죠. 예. 예, 이거는 명백한 언더예요. 근데 테크니컬이 안 잡은 거고. 예. 어쨌든 쇼트는 이래요. 쇼트는 이런데 참 직캠 영상을 보여주면 진짜 확연하게 보이는 건데 나 진짜 자, 이게 첫 번째 악셀. 네, 이거는 회전축이 덜 넘어갔죠. 네, 네, 이쪽이 딱 봐도 쇼트의 악셀보단 더 낫습니다. 그 다음 뭐 이 룹 뭐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요. 세 번째 살코. 네, 네. 딱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이 날이 이 6시 방향에 있을 때 잠깐만요. 요 방향으로 점프를 뛰고 몸의 무게 중심이 요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자, 한 요 정도 선에서 떨어지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요 정도 각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각에 떨어지도록 토착지와 날착지를 마치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착지하고 있어요. 지금 신지아가. 그래도 이제 좀 뭐라고 되나 러츠 플립이 한 0.6초 정도 가면 토착지를 해도 거의 6시로 가기는 해. 거의 6시로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묘하게 그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가 좋다. 결론적으로. 물론 제가 말한 내용을 신지아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래 된 건지 그건 몰라요.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토착지 날착지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한 중간 형태로. 그다음 이게 이제 플립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직캠을 보면
토착지에 가까운 중간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0.58초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섯 번째의 러츠인데 이게 0.6초 정도 나왔고, 이거는 이제 직캠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그 뭡니까 그 토착지인 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웃기는 게, 자 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이 다음 이 연결 토록 같은 경우는 그냥 날착지에 가깝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30프레임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예, 직캠을 보면 진짜 우아 날착지네 딱 보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없어서 내가 진짜 열이 받네. 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잘 보면 여기서 0.6초를 내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0.6초가 나와서 그런지 이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보다도 채공 시간이 더 짧았어요. 참고로 이 플립이 0.56초가 살짝 안 될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러츠는 0.56초가 살짝 넘어가게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도 0.6초짜리 점프를 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뛴 이 플립이 채공 시간이 가장 짧은 러츠 플립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요 네 번의 점프 중에서 채공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나 다 날착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직캠 영상에서는. 예. 다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러츠인데, 예. 자, 여기서 보면, 네, 지금 확실히 무릎이 좀 더 안 열리죠. 무릎을 조금 더 열어주면 아웃엣지가 편한데, 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더 물고 늘어질 그런 겨를이 없어. 이제 올림픽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느린 화면인데, 느린 화면을 좀 많이 안 보여줘요, 얘네들이. 자, 이거 지금 러츠고, 예, 딱 봐도 높이가 있죠.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어때요? 자, 이게 톡 끝이 내려오죠. 이렇게 톡 끝이 내려왔고, 네, 내려오다가 적정각이잖아, 이거에. 그죠? 그러니까 이 적정각으로 내려온다 싶으니까 들어왔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 점프야? 잠깐만요. 자, 예, 이게 아마 다섯 번째 러츠인 건가? 자, 좀 봅시다. 이게 연결 트리플 토가 있나? 네, 자, 여기서 연결 트리플 토의 경우에는 높이가 안 나오니까, 네, 날착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립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 점프인 플립인데, 네, 날착지죠. 명확하게 보이죠. 네, 날착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점프도 좀 힘이 빠졌을 만한 점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연아 시절에 스케이터가 하던 토착지가 이 정도 각이라면, 자, 과거에 김연아 시절에 하던 토착지가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신지아의 토착지는 이거 정도거든요. 아니, 한 이 정도예요. 그리고 신지아가 하는 날착지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 2, 3 했을 때에 신지아의 경우는 이 착지 상황이 왔다 갔다가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프처럼 이렇게 3번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될 때 2번이 나온다거나, 또는 채공 시간이 잘 나와서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주니어 그랑프리 때. 근데 지금은 보면 점프의 특성에 따라서 2번을 해야 될 때에 2번을 하고 있고 3번을 해야 될 때 3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거듭 말하지만 이게 신지아 쪽에서 의도하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말해왔던 그 합리적인 선택에 신지아가 굉장히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시점에. 예. 그리고 결과까지 좋다라는 거죠. 예, 결과까지. 김연아 이후에 한국 종합선수권에서 이 점수가 나왔었나? 나 잘 모르겠는데. 기술점이 80점이 넘은 적이 있나? 나 모르겠네. 근데 잘 봐요. 이 네 번째 점프에 주니어 그랑프리 때는 이 네 번째 점프가 채공 시간이 잘 나왔거든요. 이 다섯 번째보다. 근데 네 번째 점프에 힘을 주는 것보다 이 다섯 번째 점프에 힘 주는 게 효율적이잖아. 그냥 생각해도. 왜? 트리플 토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힘 배분이 여기보다도 여기에 더 힘을 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야. 수치에서. 미묘하게라도. 예전에는 이게 0.6초, 0.58초였다면 이게 0.58초고 이게 0.6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유튜버나 블로거들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선수가 점프를 잘 뛴다. 이런 개념보다 이 4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그 운영적 측면의 이야기예요. 운영적 측면. 같은 힘을 써서 점프를 뛰었어도 이 점프가 테크니컬에게 회전 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걸 회전 부족이 아니게 보이도록 만드는 착지 스킬을 또는 착지법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쓰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이게 신지아 쪽에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신지아가 이 종합선수권에서 해주었던 내용은 바로 제가 생각해왔던 신지아가 해줘야 될 운영이에요. 우연하게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합선수권 한 지가 벌써 좀 됐잖아요. 날짜가. 그죠?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안 다루고 있었던 이유는 신지아 우승했네. 그래 당연히 하겠지였어요. 했겠지. 어쩌라고. 신지아 말고 누가 우승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헌데 내용이 좋잖아. 내용이.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클린시트, 클린 이렇게만 생각하겠지. 그죠? 보통의 사람들이 피겨를 보면 프로토콜 좀 본다. 그래 기껏 해봐야 그래 스핀 4레벨 다 받았고 스텝 4레벨 받았고 가산점 전부 다 받았고 엣지 판정 안 나왔고 회전 부족 판정 하나도 안 나왔고 클린시트 그래 클린 딱 이해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일 거야. 뭐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신자의 경우는 2번과 3번의 경우가 다른 옛날 스케이터나 이런 것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처럼 이렇게 각 차이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뚜베네 쪽 러시아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도 착지가 그때그때 다를 때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약간씩 조절해요. 약간씩. 그리고 이거 가장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지금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진행 방향에서 적절하게 날이 닿는 위치는 요 정도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사이. 거기에 맞게 톡 끝이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적절하게 떨어지게. 결과적으로 네. 거듭 말하지만 신지아가 내 거를 왜 받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이런 건 알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적절하게 떨어지도록 톡끝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좀 덜 내려와서 거의 날착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요 정도 안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요 정도 가는 거는 0.6초 정도 뛰는 러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또는 더블 악셀. 회전각이 많이 필요치 않은. 그래서 이게 뭐다? 그냥 클린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제대로 된 대회 운영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 운영이었다. 이걸 난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신지아의 피지컬이 제가 한국의 다른 선수들보다 좋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지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게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 골아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일부러 다 날착지로 통일할 수 있도록 0.56초대의 점프만 일부러 골라서 뛰나?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0.6초까지도 뛸 수 있는 점프를 0.56초로 힘 조절해서 뛴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 일부러 힘을 빼고 뛰다가 회전 부족 나오면 어떡하려고. 네. 트리플 콤비네이션인 후반부 첫 번째 점프는 힘을 강하게 줘서 가산점을 노린다. 1.89.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점프, 이 시퀀스 처리된 점프보다도 마지막 단독 러츠에 더 힘을 준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보다 이게 채공 시간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1.77. 거짓말 같잖아 지금. 뭔가. 진짜 뭔가 짜맞춘 것 같이 되잖아요. 짜맞춘 것 같이. 이런 거를 제가 보다 보니 그동안 참았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못 빼기겠어. 지금 심정은. 그냥 클린해서 그냥 점수 잘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냉정하게 말해서 김예림, 이혜인, 유영에게서 또는 김채연에게서 감히 기대할 수 없는 퀄리티의 연기였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다른 선수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 이러니까 내가 너무 신자 빠 같은데. 아, 하여튼 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의도치 않게 제가 신자에게 굉장히 잔소리하는 유튜버 블로거가 돼버렸는데 아, 잔소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네. 뭐 저 때문에 뭐 이런저런 수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다음번 영상을 뭘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김지유 걸 할지 아니면 사실은 제가 앞에 했었던 이 영상들이 이것들 있죠 이런 거. 예.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이거 다음에 원래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영상 다음에 원래 만들려고 했던 영상은 엣지 교정을 하는 이유와 엣지 교정이 힘든 이유거든요.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지간하면 내 영상을 많이 봐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어도 이해가 그리 쉽지 않겠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열흘 이상 지금 미뤘거든요. 이거 다음 영상을. 그리고 원래라면 이거 다음 영상을 만들고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인 이유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내가 오늘 지금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국뽕기가 좀 살짝 올라온 상태일 정도로 내가 좀 기분이 업된 상태라서 예. 그냥 클린 아니었어요. 이거. 정말 진짜 우연이라 하더라도요. 진짜 잘 깨맞춰진 우연이에요. 이거는. 의도한 건지 우연인 건지는 몰라도 정말 잘 맞춰진 프로그램 구성이었어. 예. 진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점 있어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신지아, 러츠 플립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2년간은 이거 조절하면서 타야 됩니다. 이제 고친다라는 개념보다 조절하면서 타야 돼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신지아도 체형이 살짝 바뀐 느낌이 들어서 회전 속도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신지아 회전 속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종합 선수권까지도 트리플 러츠나 플립에서 대략 13프레임 정도의 기준 회전 소요 프레임이 측정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신지아가 체형 변화로 인해서 뭔가 스탯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 없었어요. 예.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김지유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